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해 그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그랬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드러머 서수진 씨, 전용준 씨, 유승호 씨, 송미호 씨가 연주해 주신 올드 랭 사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네. 네. 올드 랭 사인. 올드랭 사인. 지금 이 녹음할 때는 네. 이 BGM을 못 들으니까 네. 지금 황 대리가 이렇게 반응하는데 네. 음악을 들으면 알죠. 지금쯤 됐으면 약간 바보 됐을 거야. 석배래정.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렇죠. 정든 친구여 뭐 있잖아요. 사인. 네. 네. 요게 이제 스코틀랜드 민요인데 네. 시인 로버트 번스가 작사를 했고 윌리엄 쉴드가 작곡을 한 곡인데요.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 말이어서 올드 랭사인이라고 하고 올드롱 신스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작별이니까 네. 17년 된 우리 올버린 오빠와 작별을 하면서 눈물 난다. 울겠다. 그럼 이거 몰입해가지고 벌써 눈물이 찌끔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배준현입니다. 배준현 감독님, 영화 만화독 김프로입니다. 네. 인상적인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 댓글요? 네. 네. 졸려2님께서 아직도 로건을 안 하시다니 그레이트 월 같은 거보다 로건 같은 거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개봉한 다음에 합니다. 그렇죠. 일찍 볼 수가 없습니다. 일찍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은 네. 사실 그 배급사나 영화사에서 네. 미리 컨택을 해서 뭐 시사회도 보여드리고 뭐 클립도 네. 제공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 줘서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저희 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봉을 하고 개봉한 다음 주에 보통 나가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유명세가 있어지면 네. 찾아오겠죠. 네, 그동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디. 네. 유명사가 생겨도 보러 갈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세 명이. 시사회를 저희가 처음에 좀 해봤었는데 네. 이게 낮에 보통 평일 낮에 막 시사회가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우리 황대리 또 근무하시는데 또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댓글을 읽어야 되나 참 고민을 했는데 청담민서님께서 네. 직전에 올려주셨는데 황대리님 염치 없지만 메가박스가 가진 경쟁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전략은 무엇이라 보는가요? 부탁드립니다. 이걸 대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 뭐 대리 따위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메가박스 신입인가? 숙제인가? 논문 적고 계신가? 네, 뭐. 하여튼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싶고 뭐 할 말도 있긴 하지만 영화 팟캐스트에서 야,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황 대리가 그 출장 갔다 오는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요. 거기 맞아요. 댓글 그렇게 얘기했는데 2개 달렸더라 2개. 황 대리에게는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 네, 그쵸. 다음에 출장 가긴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 관계를 맺게 되면 커피를 한잔 하시죠. 네. 이 댓글은 읽을 수가 없어요. 보는 건데요. 정 대장님이. 정 대장님. 오랜만에, 정 대장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큰 거 날리고 가셨어요. 시네마스타에 헌정합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다가 네. 그 조기를 달아주셨어요. 저희 세 사람 얼굴 합쳐가지고 네. 문라이트 포스터를 만들어줬어요. 아니, 문라이트. 우리가 그 밑에 댓글들이 참 슬픈데 IKKAS 이가스 님이 와우 대박 그 밑에 러블리 두두님이 문라이트에 나온 주인공들이 미남이었네요. 그러네요. 전 몰랐거든요.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얘기를 재미삼아서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제 시네마스타 저 포스터를 한번 바꿔보면 어떠냐. 근데 심지어 그리고 이 아이디어로 하자고. 그래서 문라이트가 세 사람이니까 네. 세 사람 합쳐가지고 하면 재밌겠다. 근데 이거 뭐 괴물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막 이랬는데 그렇죠.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미남이 아니라는 거 약간 속상하다. 네. 네. 우리 녹음 때 얘기를 했었나요?
녹음 안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뭐 네, 저희가 그냥 한 우리 건데. 마음을 어떻게 알고. 정 대장님이 역시 좋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러블리 두두님께서 네. 세 분 모이니 친정집에 온 듯 정겹네요. 근데 세 분 나이가 다 비슷하신 건가요? 아, 또 여기 있어. 그거 있지. 외모로만 보면 시끄러. 자, 배 감독님이 연장자, 다음으로는 황 대리님, 막내는 김프로님 같아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네. 도도님, 네. 왜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칩시다. 저는 어쨌거나 중간이니까. 네. 그러네. 면도를 좀 하이퐁 하고. 뉴퐁 해야겠다. 포칭텐님께서 네, 솔직히 영화 관련 팟캐스트는 시네마스타인데 듣기도 편하고 너무 잘난 척하지도 않고 정보는 풍성하고 접담도 재밌고 밸런스 초짱이신 듯. 정말 이렇게 저대로만 하면 좋겠다, 우리가. 네.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건 이제 네.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줄거리 요약. 네. 김프로의 줄거리 요약. 리뷰 하다가 3주 만에 내리고. 근데 잘하셨다는 막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어가지고 약간 네. 맘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네. 줄거리 요약. 일단 한 5구다리 정도로 정리해야 됩니다. 네. 구다리 요약으로 나오시다. 네. 울버린과 자비에 그리고 그 히트가게 생긴 애는 누굽니까? 뭐 제가 뭐 최근 버전 혹은 단독 울버린 영화를 못 봐가지고 전 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뭐 거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크게 뭐 존재감이 네.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죠? 칼라반 네. 좀 불쌍하기도 하고 셋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울버린은 이제 우버로 우버 그, 택시. 대리기사 같이 이제 지입 차량 가지고 자기가 이제 운전하면서 살고 있고 자비의 교수는 물탱크 안에서 발작 가끔씩 하시면서 힘들게 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한 여자를 만나고 멕시코 여자가 로라를 맡기면서 네. 이제 갑자기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로라를 쫓는 일당들이 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일당들한테 쫓겨요. 네. 그래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막 이제 저 사람이 도망을 가죠. 그래서 쫙 도망을 가가지고 어느 농가에서 네. 이제 하룻밤을 묵으면서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단란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있다가 뒤따라온 사람들 때문에 결국 자비 교수가 죽습니다. 네. 그리고 울버린도 거의 죽었다가 가까스로 이제 로라와 같이 도망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모여 있죠. 네. 멕시코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다가 그 아이들이 또 쫓겨서 도망가는 중에 네. 이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다 해치우고 로건도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네. 아이들은 도망가는 걸로 끝나게 되죠. 깔끔하다. 염려했는데 다행이네. 네. 아무튼 뭐 이런 이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해야 돼요? 그- 난 다 한 것 같아. 이제. 이 1부 때 제가 뭐 얘기하려다가 뭐였지 하다가 맡겨 있는데 네. 그 마지막 엔딩곡이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제 지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형 그 노래 마지막 노래 좋지 않아요? 아 좋더라. 그 조니 카시 노래잖아요. 원래 다른 사람 곡이었는데 조니 카시가 이제 부른 노래인데 감독이 조니 카시 일대기를 다룬 앙코르라는 영화를 또 만든 적이 있어요. 정말 잘 어울린다. 근데 되게 여기 접속이 안 된 사람도 꽤 있겠다. 싶은 약간 그러니까 거기 일단은 여자가 안 나오고 여자가 나오면 죽거나 사람이 아니고 뭐 이러니까 이 영화는 그리고 사실 무시로 사람들을 막 썰잖아요. 울버린이랑 로라라는 캐릭터가 왜 이렇게 분노의 차수 짐승처럼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전사를 모르면 그냥 일부러 너무 잔인하게만 만든 액션 영화? 뭐 이렇게 그냥 보고 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약간 보면서 모든 방어 기제가 사라지면서 울먹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저 악당이 별로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좀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X24 전성기 때 울버린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울버린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아만다티움 총알로 그 전성기 때 울버린을 헤드샷을 시켜버리는데 전성기 때 울버린의 모습을 한 걔를 죽이는 애는 유전자적인 자신의 딸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죽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어포가 여기서 이렇게 풀리고 얘는 이제 눈을 감아도 되는 애구나. 하여튼 뭐 이 울버린의 긴 서사나 울버린을 우리가 소비했던 모든 이미지를 다 본 적 없지만 상상했던 그 순간을 다 세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악당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뭐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적당한 선택이 아닌가. 근데 전형적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렇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더 얹자면 그 기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래도 울버린 영화인데 울버린 전성기 때 피지컬을 한번 기대를 할 법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복제인간 같은 개념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적인 충족감을 주는 것도 있고 의미적으로는 배 감독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사실 저는 배 감독님 하신 얘기를 듣고 생각했던 건데 악당 캐릭터가 있었구나. 전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악당의 역할을 하는 거는 그냥 울버린의 노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울버린을 육체적으로 뭔가 위협하는 건 잘 못 느꼈고 그냥 울버린이 늙었다는 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쇠퇴해가지고 이전의 울버린이 아니고 점점 죽어간다는 게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큰 공포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한 명의 역할이 그런 악당 역할을 했다고 크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울버린이 늙었다는 것만으로 그냥 되게 그 악당 역할을 대신한 것 같아가지고 나름의 반전으로 좋죠. 작용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좀 꽁꽁 숨겨놓은 면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적어서 맞아요. 그냥 신나게만 싸우다가 헤드샷 맞고 죽는 걸로만 나오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보면 그 박사와 그 맨 행동대장처럼 쫓아다니는 애 네네. 하고 젊은 울버린 하고 세 사람이 결국은 이제 악당인 건데 네. 그 셋이 둘이나 하나로 만약에 모아졌으면 나름대로 쫄깃하게 갔을 텐데 그 역할이 분담이 되고 나름대로 또 반전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악당 좀 캐릭터들은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린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제가 원조 코믹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아마. 다 있는 캐릭터거든요. 사실. 그 악당 그 쫓아다니는 걔가 되게 혼자 처음에는 막 혼자 폼 다 잡다가 별거 아니게 나오는 그 손 사이보그 손 달고 있는 도널드 피어스. 그리고 얘가 이끄는 이상한 용병 부대 있잖아요. 얘네도 원래 있는 애들이 뮤턴트 사냥하는 애들이고 사이보그 부대래요. 그래서 결국 도널드 피어스는 계속 뮤턴트들을 쫓다가 옛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엄청난 핍박을 하는 쫓아다니면서 뮤턴트들을 잡고 다니던 애였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저 몸 전체가 사이보그로 변하면서까지 이제 싸우던. 근데 코믹북 세계관 안에서도 그렇다고 울버린의 엄청난 숙적은 아니고 굉장히 얘를 괴롭히고 집벽에 쫓는 사냥개 같은 무리의 수장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라이스 박사 이 박사 원래 엑스맨 세계관에서 로라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 울버린을 만든 사람의 아들이죠? 네. 그 울버린을 만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래는 이제 다른 되게 착한 박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박사가 그 연구소에 있던. 그게 이제 여기서는 약간 변한 게 멕시칸 계열의 간호사가 얘를 빼낸 것처럼 하는데 원래는 되게 이제 감정적으로 얘한테 이제 좀 케어를 해주고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탄생한 애들임에도 도구로 보지 않고 얘를 이제 케어해주던 박사가 있었는데 이 박사를 로라가 그 이 영화에 나오는 라이스 박사의 모함으로 그 로라가 자기가 엄마처럼 따르던 박사를 죽이고 그 연구소에서 도망 나온 뭐 이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러나 바로 이해가 되게 캐릭터들 심어놓다 보니 적당히 각색을 했군요. 네. 그래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코믹북을 뭐 보지는 않았으니까. 네네. 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기능만 봤을 때는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좋기는 그렇죠. 했는데 금방 사라지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시시한 맛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저 그러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서프라이즈 느낌으로 갑자기 탁 등장하잖아요. 울버린이 이렇게 이상하긴 했어요. 실루엣에서 원래 하얀 난닝구를 입고 있었는데 얘가 왜 까만 난닝구를 입고 있지? 당연히 꿈인 줄 알았어요. 네, 꿈 플래시백 뭐 이런 걸 보지 않을까 뭐 하고는 그냥 이제 돌아와. 그런데 안 돌아오고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이래 했는데 이게 뭔가.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자베르 박사가 기억이 딱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자마자 울버린에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울버린으로 착각했을 텐데 물론 뭐 그 순간 뭐 총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상황을 파악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죽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주인공 로건이 그래서 찔려있는 찰스 박사한테 다가와가지고 내가 아니었다.
라고 이제 직접 막 말을 하고 그때 이제 찰스 박사가 선시커라고 말하고 그 원래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사고 싶었던 보트 이름. 어. 요트 이름이 선시커. 네. 그러니까 요트를 사서 돈을 모아서 로건이 찰스 박사를 데리고 망망대해에서 둘이 살다가 죽겠다. 노년을 보내겠다. 그래서 계속 그 요트를 사고 싶었던 건데 그 요트 이름을 이제 선시커라고 붙여놓고 살겠다는 게 이제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트로 뭐 나를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지 거기 안 가도 된다고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요트 이름을 말하는데 그 요트 이름이 또 선시커예요. 해를 막 쫓아가는 사람. 그 앞에 보면은 찰스 박사가 로라도 너랑 같은 뮤턴트고 뭐 쟤를 우린 구해야 되고 맨정신이 돌아왔을 때 막 이렇게 그 예전에 엑스맨 영재학교 교장 같은 면모를 보이자 휴잭맨이 우리는 그냥 신의 실수고 나랑 상관없고 우린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애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는데 마지막까지도 전 그 대사가 좀 의미심장했거든요. 선시커라고 얘기를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찰스 박사가 해를 쫓다가 죽지만 난 괜찮다. 라는 의미로도 읽히기도 하고 죗값을 자기가 웨스턴 체스터에서 벌인 일을 기억이 되돌아와서 자기가 아는 순간 죗값을 치렀으니 그것도 다른 이상한 모습의 악당이 아닌 자기가 익숙히 알고 있는 자기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아오던 모습을 한 울버린이 자기를 죽였으니 뭐 어떻게 보면 뭐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근사한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작품 전체로 보면 아무튼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네. 잘 마무리를 해주는 시리즈도 만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쵸. 휴잭맨은 굉장히 큰 복이 아닌가. 네. 네, 나름대로 이걸로 다른 영화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칼이 나올 것 같은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거의 뭐 휴잭맨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그쵸. 이 시리즈를 이렇게 잘 근사하게 성대하게 마무리를 했으니 그쵸. 야, 본인 얼마나 좋을까. 시리즈의 마무리가 저는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시리즈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찬사를 들으면 가장 좋은 마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보고 나서 만약에 계속 로건 시리즈가 이어진다 그러면 되게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들었던 게, 좋아해서도 그렇지만 대부 3편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버린의 세 번째 영화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하고 대부도 뭐 본의 아니게 3편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폭력을 다루는 영화, 사람의 살인하는 행위를 다루는 영화가 부득이 의미를 가진 마무리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이거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명백한데 이거를 너무 잘해서 네. 좋은 거죠. 뭐냐면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뭐 울버린이 슈퍼히어로로 어떻게 보면 미화 아닌 미화가 돼서 애들도 볼 수 있는 영화들로 쭉 만들어져 왔지만 실상은 수없이 많이 사람을 죽여왔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슈퍼히어로 중에 가장 원초적으로 사람을 죽여왔잖아요. 몸에서 나온 칼로. 얼마나 잔인하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에서는 일부러 피해서 그렇게 많이 잔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직접적인 묘사를 피해가면서 계속 그려왔는데 이걸 뭔가 직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욱더 이때까지 다룰 수 없던 수위로 잔인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잘 봐라. 너희들이 이때까지 봐왔던 슈퍼히어로는 사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고 이것들을 직시하면서 봐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죗값을 해결하는 행위가 배 감독님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해결하고 이게 엄청난 부담이 있다는 것도 대사로 또 언급을 하잖아요.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 그리고 로라한테 설명할 때 자세한 대사는 배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장면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오두막에 있을 때 저 또 그게 또 절묘했어요. 코믹북에 적힌 주소로 애들이 가잖아요. 네. 그걸 실제로 믿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른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뭔가 했을 때 멕시코 간호사이자 자신의 딸이라고 로라를 소개한 로라를 구해낸 또 다른 실제 영웅. 여기 적혀 있는 이 주소로 가면 네가 아버지가 널 도와줘서 여기 데려다 줄 거다. 선의의 거짓말을 어쨌든 했잖아요. 울버린은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선량하고 철든 어른이 아니라 한 마리 짐승인데 노쇠해서 약간 그냥 온순해진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가 다음 세대에게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뭉클함을 주는 이유가 뭔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 숙명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몸소 본을 보여요. 그런 행위. 이 만화는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 데려다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데려다 주고 나서, 뭔가 가르칠 법도 한 상황에 왔을 때, 좋은 말로 이걸 덮지 않아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로라가 누워가지고 이제 잠에서 깨어났더니 이제 로라가 이제 이제 떠나기 전날 저녁인가? 혼자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아픈 몸을 누이고 있던 울버린이랑 대화를 몇 마디 하는데, 그때 뭐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고, 뭐 이런 대사를 하고, 뭐, 로라가 너도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여기서 빨리 떠나서 걔네랑 가서 떠다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로라가 그건 나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인 사람들은. 그랬더니 울버린이 딱 한마디 하거든요. 다 똑같은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냥 가버려요. 작별 인사도 없이. 물론 다음에 이제 녹색 약을 먹고 뛰어가서 구해주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굉장히 용기 있는 어른의 말처럼 느껴졌어요. 다 똑같은 거다. 너도 이제 살인자고, 나도 살인자고, 우리 그냥 짐승이다. 이게 숙명이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 아니면 너는 이 능력을 잘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막 수없이 이제 사람들의 능력을 발현하고 발견하고 그걸로 좋은 일을 하라고 이제 이상적인 말을 했던 찰스 자비에르 교수는 미쳐가지고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 엑스맨 전 시리즈를 다시 복귀해보면 찰스 자비에르 교수의 이상론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엔딩에 갔더니 다음 세대는 우리가 뮤턴트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끝나면 될 것을 사람들이 또 어린애들을 가지고 이걸 또 만들어냈고 걔네는 또 이제 우리랑 똑같은 헛짓거리를 반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차이는 찰스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울버린이 없다는 거죠. 얘네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서 이제 울버린이 남긴 말은 다 똑같은 거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한다는 어떤 합리화도 돌이켜보면 그냥 다 똑같은 거다.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저는 이런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엑스맨 다음 시리즈들이 나올 때 이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드는 정도로 완벽한 마무리를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저는 톤 앤 매너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 뭐 여태까지 시리즈들하고 네. 단순히 청불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그 대사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몽을 꾸다가 그 로라가 깨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는 꿈을 꾼다고 하니까 나도 악몽을 꾸는데 맞아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놀라서 깬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가 들을 때는 그냥 큰 의미가 없었는데 네. 지나면서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해치는 행위는 네. 당연히 내가 해침을 받는 피해자가 됐을 때 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네. 그건 굉장히 단순한 즉각적인 반응인 건데 네. 내가 누군가를 해칠 때 느끼는 거는 사실 공포감보다는 죄책감에 가까우니까 네.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이 훨씬 더 커져버린 그 로건의 뭐랄까 네. 인생의 여정이나 이런 고통이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아서 네. 야, 이 시리즈가 되게 철이 많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버뜩 들면서 되게 좋은데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도 그렇게 되니까 네. 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성찰하는 듯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걸 또 절묘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이 영화의 현실성이 부여되는 딱 순간이 코믹북을 딱 볼 때 그때 현실성이 확 오더라고요. 그 코믹북이 이전에 엑스맨들 영화들을 그냥 대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냥 만화라고 실제랑 다르다라고 영화 안에서 얘기해버리는데 그 영화가 엑스맨 시리즈 중에 하나에서 그 얘기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때까지 해왔던 슈퍼히어로물에서 한 발짝 나아갔다면 이런 지점이 아닌가. 이 자기들이 해왔던 유물들에 대해서, 이들의 전작들에 대해서 자기 영화 시리즈 안에서 완전히 그 세계관 안에서 그까지 평가까지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와, 이 영화가 분명히 한 발짝 나아간 지점이 있고 그 메시지는 아까 배 감독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 김프로님 얘기하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해왔던 어떻게 보면 히어로물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진짜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영화 가지고 이제 서북 얘기들 많이 하는데 수많은 서북이 나온 다음에 이 서북에 대해서 한번 비틀어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영화들도 또 하나의 사조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쵸. 수많은 슈퍼히어로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이제 성찰하는 시기까지 왔구나. 그렇죠. 그런 의미까지 네.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레퍼런스로 삼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헌사를 바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언포기븐
용서받지 못한 자. 거기 이제 관찰자가 나오거든요. 기자인지 소설을 쓰려고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윌리엄 머니를 쫓으면서 마지막 그 총격전을 직접 보고 글로 쓰겠다. 그 전에 이제 윌리엄 머니를 발견하고 나서는 당신이 그 전설의 어느 목장에서 몇 명을 죽여버린 그 사람 아니냐? 실상은 생각보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지 않다고. 술이 취해 있을 때 뒤로 가가지고 그냥 뒤통수로 쏴서 시체를 끌고 가가지고 현상을 받은 거다. 니네 같은 애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의 얘기를 한 거죠. 코믹북에 나오는 건 우리가 한 걸 과장한 거고 니네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거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다의 표본이 그 멕시칸 간호사였고 로라는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로건한테 간 거고 로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이제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다. 나는 앙봉도 매일 꾼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 액션씬이 벌어졌을 때, 전 그때 또 다시 또 근데 이 앞에서 이 영화가 얘기했던 걸 잘 받아들이고 있었음에도 그 대사가 나올 때 갑자기 막 어떤 기대를 했거든요. Step behind me. 딱 하면서 이제 완전히 약발 충전된 애가 최고의 액션씬을 보여주잖아요. 울버린이. 그때 얘네를 다 쓸어버릴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찰스도 나을래나?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난 그걸 되게 바라고 있는데,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로라가 해요. 약효가 곧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말 균형 관계가 절묘한 필요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해야만 하는 배우 역할이 해주는 이런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너무 이제 오버한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네. 저도 이게 뭐 잠깐 아직까지 내가 이 로건에 잡은 토렌 매너를 완전히 이해를 못했구나 싶었던 순간이 동일하게 또 코믹북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풀어갈 미래 이야기가 지금 코믹북에 있는 거잖아요. 현재 보여줄 때. 그래서 저는 엑스맨을 계속 다 봐왔으니까 아니 여기서 이제 미래를 보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다 그렸고 막 다 그려놓고 나중 가서 그걸 발견하게 되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유치하게 실이. 내가 로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요. 저도 보는 순간에 언뜻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네. 막 그 철창을 삼지창으로 막 다 부숴가지고 애들도 막 탈출시키고 이런 정도였는데. 그렇죠. 아, 이런 파워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한편으로는 있으면서 가는데, 아, 그래도 늙었구나. 네. 아, 이제 옛날 같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에 좀 초연해지기도 하고. 네. 저는 거기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기도 했던 게, 일단 그 엑스맨 시리즈 자체가 영화도 사실 이제 초창기 1편, 2편 이런 영화들 보면 그리고 매그니토로 나온 우리 이제 이안 맥켈런 간달프 할아버지도 매그니토가 사실은 뮤턴트들을 대변하는 약간 레지스탕트의 느낌으로 이제 영화에 계속 출연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분이 이제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이시기도 하고 거기 뭐 몇몇 캐릭터들이 부모의 반대나 아니면 다른 이의 압박 때문에 능력이 발현이 안 되고 있다가 뭐 능력을 이제 탁 발휘하는 그런 순간들이 어떤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좀 감동적인 장면들로 연출이 많이 됐거든요. 브라이언 싱어 감독 자체의 성향도 좀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진 이제 영화 시리즈였는데 이 영화 마지막에 또 다른 재미가 X24 그러니까 전성기 울버린의 모습을 한 악당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도 얘를 제어 못하고 울버린을 죽이려고 올 때 가장 큰 능력 이 영화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소년이 한 명 있어요. 꼬마들의 리더처럼 보이는 애가 염력을 발휘해가지고 엄청난 트럭으로 걔를 탁 깔아뭉개면서 얘를 이제 제압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능력이 사실 전편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엑스맨이 굉장히 사랑했던 어떤 여인 그리고 원래 엑스맨 원년 멤버 중에 하나인 진의 능력이랑 같은 거거든요. 좀 이것도 약간 의도를 했나? 결국 얘를 구하는 건 진의 유전자를 물로받은 애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의 유전자적 아들이 마지막에 얘를 구하려고 끝까지 애를 써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끝까지 생각하는 나는 오타쿠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실제로 거기 나오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뮤턴트로 이제 활약할 아이들이 지금 뉴 뮤턴트라고 해서 새로운 코믹북들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가장 유명한 염력을 썼던 그 친구는 가장 유명한 지금 동성애자 캐릭터예요. 실제로 그 코믹북에서.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이 시리즈가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나, 로건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엑스맨의 전성기가 다시 도래할까, 뭐 이런 걱정을 하다가, 이 엑스맨 이야기는 세상에 약간 차별이 있거나 아니면 죄의식이나 아니면 책임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데, 이걸 어떤 비유나 어떤 볼거리로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엑스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 시리즈 앞으로도 몇십 년 계속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시리즈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아무튼 뭐 평론가들의 호평이 이렇게 이어지는 엑스맨 시리즈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나온 많은 영화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영화니까요. 그렇죠. 혹시 안 보셨다면 가셔서 조금 다른 기대를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잔인하다고 해도 핵소고지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에요. 핵소고지에 비할 건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핵소고지를 보셨다면 뭐 이까지 액션쯤이야. 하나도 안 슬플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서수진, 전용준, 유승호, 송미호 씨가 연주해 주시는 올드랭 사인 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사일런스로 찾아뵙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